지진? 1944년 1월 당시에 아르헨티나의 내륙 도시인 산후안에서 진도 7.4의 대지진이 발생했답니다. 이 지진으로 도시는 완전히 파괴됐고 약 1만 명 정도가 사망했는데요. 그래서 아르헨티나 사상 최대의 재해로 기록되는 비극을 남겼습니다. 수천 명이 집을 잃었고요. 또 고아들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정부는 지진 피해자들을 위해서 각종 지원책을 마련했고 또 동시에 이들을 위로할 모금 행사를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금 행사에는 라디오 스타였던 에비타도 참석하게 됐는데요. 에비타는 이곳에서 한 인물을 보고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바로 그 인물은 후안 도밍고 페론 대령이었습니다. 대령. 후안 페론은 상류층이 많이 다니는 학교를 졸업하고 육군 사관 학교를 거쳐서 군 생활을 시작한 엘리트 군인이었습니다. 혹시 근데 군인인 페론이 왜 모금 행사 주최를 한 거죠? 그것은 페론이 군 장교이면서 아르헨티나 최초의 노동복지부 장관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아르헨티나의 정치 사정은 좀 복잡했는데요. 1930년부터 아르헨티나는 보수적인 군부 세력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43년에는 페론을 비롯한 좀 더 젊은 군 장교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또 새롭게 정권을 잡게 됐는데 이 새로운 정권에서 노동복지부가 신설됐는데요. 바로 그 자리를 후안 페론이 맡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노동복지부 장관이 된 페론은 이 지진 피해 모금 행사를 열게 되었는데요. 이 모금 행사에 바로 에비타가 페론의 옆자리에 앉으면서 두 사람은 첫 만남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녀는 하얀 피부를 가졌지만 말을 할 때는 얼굴이 불꽃처럼 붉어졌다. 그런 모습은 내게 너무도 순수하게 보였고 사실이 그러했다. 우와. 와. 페론도 반한 것 같은데요? 예, 페론 역시 에비타를 보고 첫눈에 반하게 됐는데요. 이날 이후 에비타는 페론의 집무실을 노크할 필요도 없이 들어갈 수 있는 몇 안 되는 측근이 되었다고 합니다. 와. 그런데 당시에 에비타는 24살이었고요. 페론은 두 배인 48세였습니다. 그럼 또 유부남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지. 아니면은 뭐 이혼. 아 여기 뭐 아시네. 원래 환페르는 결혼했습니다. 와이프는 있었는데 자궁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6년 정도 후에 에비타 만나게 됐습니다. 아 6년 동안 혼자 예. 계속 솔로로. 근데 뭐 괜찮네요 그러면. 그 정도면 뭐 괜찮죠. 나이 차만 빼고요. 나이 차만 빼면. 네, 군사정부의 라이징 스타라고 할 수 있는 후안 페론과 연예계의 스타 에비타의 만남은 숱한 화제를 뿌리고 다녔다고 하는데요. 이 두 사람의 만남은 곧 에비타에게 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바로 라디오를 넘어서 영화 스크린에까지 진출하게 된 것인데요. 이건 영화 방탕한 여인에 출연한 모습이고요. 에비타는 이 방탕한 여인에서 처음으로 영화 여주인공 역할을 따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건 아마도 연인인 후안 페론의 후원에 힘입은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때 에비타가 인기에 힘입어서 애쓴 게 또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연인이었던 페론의 어떤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것이었는데 아하. 페론은 당시 정치적인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에비타가 그의 지지층을 더욱 넓히고 그것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자신이 활동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서 연설문을 낭독하기도 했답니다. 노동의 존귀함을 되찾아줄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민중의 혁명을 단호하게 이끌어 나갈 사람입니다. 이야. 당신들의 영웅이 여기 있습니다. 남자친구를 엄청 대단한 지지해 것 주는 같아요. 거네요. 예, 에비타는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서 자신을 가난한 팜파스, 그러니까 대초원의 딸이라고 강조하면서
나 같은 출신의 민중을 함께 이끌어줄 사람은 바로 후안 페론이다라고 지원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야심가였던 페론은 에비타의 이런 인기와 영향력을 잘 활용했습니다. 자신의 아파트에서 열리는 정치 모임이나 노조 집회, 그리고 각종 행사에 에비타와 거의 대부분 동행했다고 합니다. 아직 결혼한 상태는 아니네. 예. 그렇다면 과연 에비타와 페론의 이런 행보들은 아르헨티나의 국민들에게 통했을까요? 통했을 것 같은데요. 통했을 거. 예. 왜냐면 이게 뭔가 신분 차이를 넘어선 뭔가 사랑의 결실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에비타도 밑에서부터 올라온 사람이고 뭐. 예. 가난한 농민과 도시의 노동자들은 라디오에서 나오는 에비타의 음성을 듣고 페론을 믿고 따랐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페론에게 상당한 관심을 가진 그런 이유는 당시 아르헨티나의 상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페론이 쿠데타에 성공했던 1943년에 아르헨티나의 인구가 약 1,500만 정도였답니다. 그중에 3분의 1이 부에노스아이레스와 그 부근에 거주했고요. 그중 상당수가 비참한 마을이라고 알려진 판자촌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노동자들의 거의 60% 가까이가 밤낮으로 일을 했지만 좋지 않은 생활 환경 속에서 살아야 할 만큼 빈곤층에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웠던 아르헨티나에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누가 또 부패 저지르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없어서 너무 받았더니 너무 많아진 거 아니에요? 예, 이주민은 워낙 많게 됐고요. 그러면서 아르헨티나 경제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대지주와 목축업자 그리고 공장주들에게 이득이 집중됐고 반면 노동자들의 임금과 처우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빈부격차가 계속 커진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에비타의 지원 사격으로 페론이 인기가 많아진 거예요? 예, 그런 계급 간의 격차 또 빈부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상황에서 페론은 노동복지부 장관으로서 그 이전의 법령들을 뜯어 고치려고 노력합니다. 페론은 우선 최저임금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또 휴가를 도입해서 쉴 수 있게 해주고 노동자들을 큰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도록 고용도 보장해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오. 노동자들의 신이네요, 신. 특히 노동자들에게 열렬한 지지를 받는 정책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1945년 말에 도입된 아기날도라는 것이었습니다. 아기를 낳아도요? 아기날도. 아기날도? 아기날도. 아기날도는 스페인어로 선물을 뜻하는 것이었는데요. 안드레스 씨, 아기날도? 아기날도. 예. 그 한국에 있는 상여금 같은 느낌이에요. 상여금? 1년에 한 번 받는 보너스? 보너스? 보너스 같은. 아. 와. 예. 이 아기날도는 크리스마스 직전에 모든 노동자에게 한 달치 월급을 더 주는 것이었어요. 와. 이렇게 전통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은 아르헨티나. 이런 거였다고 이게? 내가 한번 해보지. 노동자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사장님 아기날도 그러니까 너무 좋은 정책만 하고 할 것 같아. 네, 아르헨티나에서 일하면 그것만 나오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네, 있어요? 아직까지 아기날도 우와. 나옵니다. 아기날도? 예. 예, 맞습니다. 이런 노동자 친화적인 정책과 더불어서 에비타의 적극적인 내조에 힘입어서 페론은 더욱더 대중적인 인기를 얻게 되는데요. 그래서 1945년에는 페론이 노동복지부 장관뿐 아니라 오늘날의 국방부 장관에 해당하는 전쟁 장관 그리고 부통령까지 겸하게 되었습니다. 와. 이제 페론은 아르헨티나 정부 인사 중에 또 정계의 거물이 된 것이었는데요. 교수님 이게 아무래도 너무 또 잘 나가고 승승장구하면 시기하는 사람도 생기고 그렇죠. 위기가 생기거든요. 그렇지. 이게 쿠데타로 이룬 정권이기 때문에 누가 하나 또 치고 올라오고. 에비타 페론은 그런 또 위기가 있지 않았을까요?
규현 씨의 예측이 딱 맞아 떨어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페론의 입지가 점점 강해지자 군 내부에서도 노골적으로 그를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그치, 힘이 너무 세지면. 또 여배우인 에비타와 교제하는 것 역시 군의 위신과 전통에 대한 모욕이라고 여기면서 못마땅해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1946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 전에 페론을 처리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즈음 페론은 소수의 지주들이나 목장주 같은 집단이 사회 경제적 지위를 누리는 과두 지배를 하고 있고 정부를 속이고 있을 뿐 아니라 노동자들이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난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하도록 방해하려 했다고 연설했는데요. Hay que tratarlos como enemigos sociales. Ni nosotros, ni la masa trabajadora argentina toleraremos este tipo de cosas. 대단하다. 하지만 군부 내 반페론 세력이 이런 다소 과격한 내용을 빌미 삼아서 그를 모든 직책에서 밀어내게 되었습니다. 와우.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1945년 10월 12일에 페론을 체포하게 되는데요. 페론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그를 지지했던 노동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거 살려내야 된다. 그러니까 감히 페론을 가도 약간 우리를 이렇게, 살린 사람이야. 몰려가요. 막 이러면서. 예, 맞습니다. 풀어줘 이렇게.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제나 의무휴가, 또 유급휴가 같은 제도들이 모두 수포로 돌아갈까 봐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페론을 하루빨리 석방시켜야 한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마침내 페론이 체포된 지 5일 후인 10월 17일에 수많은 노동자들이 출근을 하지 않고 시내에서 시위를 벌이기 시작하는데요. 보시다시피 약 30만 명의 노동자들이 행진을 하면서 우리는 페론을 원한다라고 외칩니다. 30만 명? 페론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이미 확고했네요. 예, 결국 정권을 잡고 있었던 군부 세력은 페론을 수감한 지 5일 만에 바로 30만 명이 시위에 나섰던 바로 그날이죠. 10월 17일에 페론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와, 페론은 또 얼마나 또 고마울까. 든든하죠 이제. 정선아 씨, 이때 연인인 페론을 위해서 에비타도 뭐 가만히 있지는 않았겠죠. 네. 처음에 체포 소식을 듣고 에비타가 이제 고위 인사들한테 페론을 풀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얘기가 되지 않았대요. 그래서 공장에 찾아다니면서 페론을 위해서 노동자들이 파업에 참여하도록 시위를 이끌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뮤지컬에도 이런 장면이 나와요. 에비타가 내조를 참 잘했네요. 안데스 씨, 그 시위 당시에 아르헨티나 분위기 어땠을까요? 그때는 가난한 노동자들과 자본가들은 갈등이 심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네. 심지어 그때부터 배론파인지 아니면 반배론파인지 이거는 확실하게 갈라졌습니다. 그럼 페론파는 어떻게 보면은 빈민층이고 노동자 친화적인 정책을 구사하는 또 노동자들을 위한 집단이라고 볼 수 반페론파는 있고요. 그냥 부자층인 건가? 그렇죠. 경제적인 특권을 오랫동안 유지했던 집단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군부가 또 일부 지원을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때 페론은 이 일을 계기로 중대한 정치적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다음 해에 있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것인데요. 와, 대선 도전. 그리고 출마를 결심한 뒤 5일 만에 중요한 일을 실행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 알 것 같아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로 선언한 페론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5일 만에. 정답. 혜성 씨, 에비타가 영화에 출연한 걸 보고 아, 나도 영화에 출연해서 인기를 더 올려야겠다. 영화 배우 주연을 합니다. 대통령 역할로. 아, 오, 약간. 너무 풍부한 상상인데요. 오답입니다. 정답. 규현 씨, 두부를 먹어요. 내가 하려고 그랬지.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저 순두부를 먹어야 돼요. 순두부. 오답입니다. 자, 여기 계속 오답이 난무하고 있는데요. 진짜. 힌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매우 개인적인 일. 오케이. 정답. 규현 씨, 일단 선거 출마를 하기로 했는데 좀 안정적이고 싶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가장 먼저 에비타랑 결혼을 합니다. 규현 씨, 정답입니다. 출마를 결심한 페론이 한 일은 바로 에비타와 혼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와. 알려지기로는 페론은 감옥에서 매일 에비타의 사진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는 설도 있고요. 또 편지는 확실히 썼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보물.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한테서 멀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애정을 가늠할 수 있는 법이요. 당신을 남겨두고 온 날부터 나는 슬픈 마음을 진정시킬 수가 없소. 지금은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끼고 있으며 이제 나는 당신 없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어. 와. 아마 시련을 겪으면서 에비타의 소중함을 깨달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페론은 석방 5일 만인 1945년 10월 22일 에비타와 혼인했고 두 사람은 정식으로 부부가 됐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에비타의 인생은 또 한 번 달라지게 되는데요. 자신의 꿈이었던 배우 활동을 중단하고 페론의 선거 유세를 지원하는데 온 힘을 쏟으면서 이제는 정치가의 아내로서 제2의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때 보여준 에비타의 행보는 굉장히 파격적인 것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절 어떤 대통령 후보의 아내가 선거 유세에 적극적으로 동행한 적이 없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에비타는 남편인 페론과 함께 유세를 다니면서 언제나 페론과 함께 아르헨티나의 미래를 이라고 외치면서 남편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은 페론과 함께하는 배우 출신의 에비타를 보기 위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아, 이 연예인과 정치인의 시너지가 났네요. 예, 정확한 표현인데요. 이때 또 페론은 노동자들에게 복지 향상과 임금 인상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안 좋아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노동자들이. 안드레스 씨, 선거 유세 때 에비타가 또 어떤 역할을 했나요? 페론은 피부 질환이 있었다고 합니다. 페론. 예, 건선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랑 계속 접촉하고 하면 심해지면서 비호같이 이제 벗겨질 수도 있다고 하니까 인사하고 사람들이랑 이제 접촉하는 일은 주요 에비타 수행했습니다. 와, 대단하다. 그리고 처음 선거 유세를 시작할 때만 해도 수줍음을 참 많이 탔대요. 그래서 미소를 자주 짓곤 했는데요. 이런 모습이 무뚝뚝한 페론과 반대가 돼서 사람들이 애칭으로 귀여운 에바라는 뜻의 에비타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나온 거구나. 아, 에비타가 그때 시작된 거예요? 네. 그렇구나. 예,